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경남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모인 열정쌤즈에서 초등국어와 글쓰기와 문학을 맡고 있는 열정 박쌤입니다. 요즘은 학교 밖 누리교실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어서 매우 흐뭇하답니다. 오늘은 온책 읽기 작품으로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이지요. 바로 마당을 나온 암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우리가 한번 쏙쏙 파헤쳐 봅시다. 온작품 읽기를 통한 문학적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오늘 함께할 책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잠깐! 책이 영화로, 좋은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11년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선생님은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서 한 5번 정도 보았답니다. 한번 볼까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만약에 나라면 신호등 토론을 통해서 책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해 봅시다.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For Whites Only, 백인만 출입할 수 있음. No Blacks and Dogs, 흑인과 개는 사절. 가 같은 문구가 공공장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는 꿈이다. 그는 40년이 채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평생을 비폭력 운동과 사랑으로 흑인 인권을 위해 살다 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삭은 자신의 이름을 왜 잎삭이라고 지었을까요? 잎사귀는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간직했다가 예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도 주인공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잎삭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을 보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일부러 족제비에게 잡아먹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자신의 새끼와 잎삭을 족제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잎삭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얘기한 3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폐계로 버려졌는데 살아남은 것, 알을 품은 것, 초록머리가 나른 것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알을 품어 병아리의 탄생을 보겠다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암탉 잎사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배움 활동을 보겠습니다. 만약 나라면 신호등 토론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토론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째, 의견과 까닭이 드러나게 말하였는가? 둘째, 이야깃거리에 맞게 말하였는가? 셋째,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았는가? 넷째, 바른 자세와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하였는가입니다. 이 주의점을 지켜서 신호등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토론의 기법을 활용하여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의 순서는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주장 듣기, 반론하기, 자기 생각이 바뀐 경우를 알아보기 순으로 진행하며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중립 의견도 하나의 안으로 인정합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편지지에 내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기록하거나 말을 합니다. 신호등 토론의 좋은 점은 신호등 토론을 적용하여서 신호등 카드로 찬반 의사표현을 하고요. 그에 따른 근거를 타인에게 말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생각을 듣고 비교하면서 학생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은 토론을 통해 독자가 독서한 내용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돕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논쟁이 아니라 읽은 책에 대한 대화하기입니다. 신호등 토론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제시 및 주제와 관련된 질문하기,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타냅니다. 찬반 입장은 신호등 카드로 나타내고요. 찬반의 입장의 분포를 확인합니다. 찬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를 합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동의, 반론 의견을 내며 논의를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며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다른 질문을 제시합니다. 질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가 신호등 토론의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신호등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초록머리가 잎사귀를 두고 떠나도 될까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하여 신호등 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떠나도 된다. 중립, 잘 모르겠다. 반대,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정하였나요? 자신의 의견을 정하여 학습지에 기록을 해봅시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학습지에 써봅시다. (1차)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호등을 들어주세요. 찬성, 중립, 반대.
1차전 1차 결정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명, 2명, 1명으로 나왔네요. 1차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주장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중립 측이 먼저 발표하여 봅시다. 찬성 측이 발표해 봅시다. 반대 측이 발표해 봅시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이유를 들어서 발표를 해 봅시다. (2차)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종 의견을 표시하여 봅시다. 토론을 통해 의견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의견을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봅시다. 네, 최종 신호등 토론 후 결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론 전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토론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의견이 바뀐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 봅시다. 신호등 토론표에 최종 입장의 수를 기록하고 토론을 통해 입장이 바뀐 사람의 까닭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등 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선생님은 반 친구들과 이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생각이 바뀜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주장을 하는 친구와 생각을 나누면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 활동입니다.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잎사, 양계장의 닭, 마당에 살고 있는 닭, 나그네, 초록머리, 족제비, 늙은 개, 오리, 우두머리.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봅시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가 해주고 싶은 말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보도록 합니다. 네,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인물의 삶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발표를 잘한 친구들은 참 잘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담아 발표를 못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게시판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과정을 돌아보고 소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소감을 나눌 때는 새롭게 알게 된 점, 재미있었던 점, 아쉬웠던 점, 더 알고 싶은 점, 더 생각나는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닭이 되고 싶은가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닭장 안에서 모이만 먹고 알을 낳으면서 사는 경우와 안전한 마당에서 자신의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경우, 익삭처럼
과감히 뛰쳐나와 자신의 꿈과 자유를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차시 예고 및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계속 도전하면서 과제를 열심히 하는 잎사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꿈을 모두 응원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밖 누리교실에 열정박생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쓰기 생활로 독후감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독후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런 궁금증을 참고해서 선생님은 독후감을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만나서 꿈에 대해서 도전하고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